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스텝 대표 오종관이고요. 저는 커리어스텝 운영 담당하고 있는 권도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터뷰 보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랑 도근님이 간단한 피드백들을 드리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핏과 케이스를 통틀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질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질문이 나올 때 스페이스바를 멈췄다가 나도 대답을 한번 준비했다가 저 사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피드 인터뷰 파트입니다. 지원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커리어스텝 권도근입니다. 막 인터뷰 되게 낯선 세팅일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듯이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지원자분께서는 이제 대학교 이후로 살면서 가장 열심히 했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 일경험 두 번째에 있는 그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에서의 인턴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열심히 살았던 이유이니까 경험인 이유는 제가 당시에 두 가지 롤을 모두 수행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RA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RA 롤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에이전시 매니저 역할을 갑자기 맡게 돼서 이걸 이 두 개를 모두 다 딜링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또 에이전시 매니저로서 이전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회계 정산의 실수까지도 이걸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이걸 자동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일까지 좀 두 개를 다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가장 남들보다 늦게 뭐 9시, 10시에 퇴근하면서까지도 좀 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걸 둘 다 100% 그 이상 해내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인턴으로서 되게 네. 책임감 가지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제 하게 만들었던 동기부여,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원동력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책임감과 저의 캐파가 좀 크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에 있어서는 내가 맡은 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좀 저는 끝까지 해결해내야지만 직성에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추가 책임감에 더해서 제 좀 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이걸 보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이 아마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질문을 사실 드렸던 이유는 요즘에 좀 인터뷰 프로세스가 좀 바뀌면서 피드 인터뷰가 이렇게 좀 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너의 경험 중에 자랑하고 싶은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하나 말해달라.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봤는데 이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되게 이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일단 되게 자신감이 있고 내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뭐 태스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게 나한테는 뭐 어떤 의미이고 나는 왜 그렇게 했고 나는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성향이 이런 사람이군.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군. 이런 이미지가 남아서 스타트로 되게 좋은 스타트였던 것 같아요. 김건님 어떠세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게 가장 좋았던 포인트인 것 같고 에너지가 느껴져서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측면을 느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질문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어떤 측면에서 열심히 살았고 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네. 라는 질문이 질문이었으니까 네. 결국 그 답이 끝났을 때는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지까지가 답변이 됐으면 좀 더 깔끔했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레주메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컨설팅 RA도 있으시고 대기업 RA도 있으시고 스타트업 RA도 있으세요. 네. 세 곳을 다 경험하신 분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은데 세 곳을 경험해보고 느낀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드러지는 차이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 어딜 가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 스타일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교적 스타트업은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이걸 받기가 쉬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변화 측면도 약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B안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곳 다 바꿀 수는 있었으나 그 속도와
속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피드백도 빨리 오고 네. 가장 바꿀 수 있는 이제 나의 뭐 아레나를 가장 컸던 곳은 사실 스타트업이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또 근데 바뀌는 그 저의 변화 제한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그러니까 아웃풋 측면에서 큰 부분은 또 저는 대기업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는 뭔가 작은 변화는 좀 작은 변화로 이어지긴 하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저의 좀 작은 변화 제시가 좀 큰 그러니까 변화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선호도를 아마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양쪽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선호도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실 원 퀘스천에 대해서는 원 메시지, 원 앤서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듣고 나면 저는 약간 모호했어요. 나는 사실 컨설팅이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답이 아니라 뭐 이건 이래서 좋았고 저건 저래서 좋았고 그래서 뭔가 본인 경험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듣고 나서 딱 답안이 딱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인터뷰어의 질문의 의도와 답변이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저는 굉장히 좋았던 점은 피드 인터뷰조차도 굉장히 구조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딜리버리 방식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컨설팅 회사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과랑도 되게 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장 재미있었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에게 재미를 줬던 유일한 펑션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그려왔던 저는 꿈에 있어서 그것이 컨설팅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남들보다 수많은 펑션을 다 경험을 해왔습니다. 진짜 안 해본 거의 펑션이 없는데 그 중에서 사실 다른 일들은 제가 정말 책임감으로 일을 했다면 이 유일하게 전략 업무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이 과정 하나하나도 재밌어서 제가 24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례하는 그 업으로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좀 큰 꿈이지만 결국 좀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그 권리를 많이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냥 좀 꿈이 있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퍼블릭 섹터였고, 근데 이거를 제 평생에 바꿀 수 있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속도와 임팩트 측면에서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섹터로 한번 넘어왔지만 그럼 프라이빗 섹터에서 어떤 거야 될지를 고민했을 때 이게 저는 좀 컨설팅의 업의 특성과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결국 컨설팅의 저는 본질이 어떤 문제든 어떤 인더스트리든 어떤 교회 문제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하는 것도 특정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이걸 좀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프라이빗 섹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는 컨설팅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Y 컨설팅에 대한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가장 티피컬한 방식, 구조화가 돼 있고 듣기가 좋았고 두 번째는 되게 본인 이야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신나서 하시고 되게 들어보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막 어필을 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보니까 뒤는 약간 집중력이 좀 흐려져서 그리고 제가 팔로우 퀘스천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전달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저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자기 얘기가 결국은 컨설팅에서 줄 수 있는 밸류랑 온라인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인턴을 해봤던 친구들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커넌트가 듣기에도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전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도 커널티 펌이 충분히 줄 수 있는 밸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컨설팅에 있는 전략 사고가 재밌다는 것도 알겠고 네. 뭐 그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두 번째 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자분은 나중에 어떤 거를 되게 이루고 싶으시고 네. 그걸 하는데 이 컨설팅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전략 관련된 업무는 뭐 지금 거쳐오신 대로 스타트업에도 사실 있었던 펑션일 거고 사실 대기업에도 있었던 펑션일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이루고 싶은 거를 다이렉트리 풀고 있는 스타트업에 가서 그 전략실에서 이제 전략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그 문제를 다이렉트 푸는 게 더 빠른 길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제 컨설팅 회사를 들어가서 몇 년을 돌아가면서 가는 이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먼저 그러면 제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나중에
사회적 기업들의 바틀렉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사회적 기업들이 당면한 바틀렉은 정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말하신 부분처럼 다이렉트리 펑션으로 어떤 펑션을 들어갔을 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A라는 특정 인더스트리의 특정 기능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네네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결국 인생이 장기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1, 2년 빨리 이거 시작하는 것보다 좀 더 한 5년? 저는 사실 컨설팅에서도 물리 PM 레벨까지 가서 그러니까 저의 좀 작은 목표는 내가 어떤 문제든 이제 진짜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경력 그리고 경험까지 얻고 그 다음 저의 넥스트 스텝으로 그쪽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Y 컨설팅의 팔로우로 나온 질문인데 이런 챌린지들을 저도 사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가 뭔가 이루고 싶은데 그 꼭 컨설팅 거쳐야만 되는 일이야? 라는 거에 대한 챌린지를 이분도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본인만의 로직이 있게 잘 디펜스를 한 것 같고 뭐 이것과 이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만 푸는 뭐 하나의 스타트업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여러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게 도와주는 좀 다양한 캐파를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 네. 되게 동의를 하는 바고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여기 들어와서 PM까지 했다가 돌아가시기에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게 일단 제 나이가 굉장히 남들보다 어리고 그리고 저는 저의 학습 속도와 저의 좀 열정에 있어서 항상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이걸 달성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퍼도 세 군데에서 한 달 이내로 다 오퍼를 받았던 것처럼 저는 안 그래도 컨은 원래도 오르거나이즈하게 성장이 빠른 곳인데 거기서 더 빨리 한다면 솔직히 그 시간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나오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깨알 자랑을 하셨어요. 3개 회사를 거치면서 다 얼리 오퍼를 받았다. 전 사실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B 모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내가 사실은 M 모사의 파이널 라운드에 가 있다. 사실은 플러스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의 퀄리티를 프루브한 거고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퀄리티파이드 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 깨알 파트지만 전 잘한 것 같아요. 레주메에 있는 회사들에서 오퍼들이 다 나왔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RA 경험 제외하고는 네, 오퍼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그 회사들에서 이제 뭐 인턴 입사 동기들이 있었을 텐데 네. 다른 동기들 대비 내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오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입장에서 네.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오퍼를 줬을 것 같으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네. 한 2-3가지만 말해 주실까요? 네. 잠깐 좀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오퍼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두 가지는 좀 저의 업무적 특성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특성, 그러니까 좀 시너지 특성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투가 빠른 것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네.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인턴 혹은 정규가 아닌 상황에서 좀 더 그 베이스를 빨리 학습했고 이걸 좀 제 일에 녹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주어진 업무 그 이상을 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업무 주어졌을 때 10은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해내고 나머지 다른 것까지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항상 추가 밸류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인간관계 측면에서 제가 항상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좀 흔히 말하는 약간 어떤 사람과도 남녀노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게 처음 만난 사람과도 20분 이상 약간 숫자를 평하게 할 수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부장님 혹은 상무님 레벨까지도 편하게 같이 좀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게 좀 팀 시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큰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YU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재치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들었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 누구나 되게 선호하는 팀원일 것 같아요. 이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나 빨리 배워. 두 번째, 시킨 것보다 더 해와. 세 번째, 누구랑 해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이분이 말하셨어요. 말 속도가 되게 빠르다. 저도 면접
이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되게 느꼈던 건데 말 속도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이 랩을 하는 건지 이게 비트를 깔아드려도 아주 무방할 정도로 하시는데 실제로 인터뷰였을 때 보셨을 때 말 속도가 빠른 건 좀 마이너스다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인터뷰에서 저렇게 바이브 넘치게 말을 빨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긴장된 세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렇게 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을 많이 본 사례는 별로 없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 선호긴 하지만 저 속도보다는 좀 더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컨설턴트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원분들 좀 나이가 많이 꽤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네. 사람이 사람한테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목소리 톤도 있을 거고 네. 말의 속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저음 보이스에 좀 천천히 얘기하는 스타일들이 신뢰감을 좀 더 준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말 속도를 지금보다는 좀 천천히 하면은 그런 프레젠스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네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되게 빠른 템포로 진행하시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약간 덩달아 약간 바빠졌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천천히 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큰 장점은 에너지를 굉장히 주고 있다. 네. 그래서 말 속도를 너무 늦추는 건 또 어색하지 않을까. 약간 본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거기에 맞게끔 살짝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라도 저희 팀에 이제 들어오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제 컨설팅 회사에 오셔가지고 빠르게 성장하셔가지고 언젠가는 사회에 있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총평 한번 해볼까요? 저는 세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컨텐츠.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다. 포인트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으셔서 무슨 질문이 나오든 내 실제 경험을 녹여서 잘 얘기를 하는 게 좋았고 두 번째는 구조. 무슨 질문이든 거의 대부분 처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혹은 이거와 이거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라는 구조화가 돼 있다는 게 듣기에 편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호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속도랑 관련된 건데 일단 빠르고 막 되게 밝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에너지가 되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컨설팅 인터뷰가 사실 뭐 공항 인터뷰랑 같다. 파트너랑 출장을 갔는데 뭐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18시간 공항에 스테이 해야 되는데 같이 있고 싶은 팀원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밝으시고 본인 얘기 막 재밌게 하시는 분이어서 되게 저는 듣기 좋았어서 케이스 인터뷰도 이분이 되게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피드 인터뷰를 마쳤던 것 같아요, 저는. 세부적으로는 도구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이분이랑 일하고 싶을까? 내가 이분을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수 있을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 두 가지 측면에서는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오버롤한 생각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게 그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참 좋다라고 느낀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한 피드 인터뷰 리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오늘 한 분의 피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피드 인터뷰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꿀팁도 좀 드리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잘하신 분의 인터뷰인 것 같아서 네. 많이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케이스도 한번 풀어보셨는데 네.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분의 케이스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